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코스피는 1%대 강세 오늘도 기록하면서 2,700포인트 선까지 탈환해낸 모습인데요. 이 안에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짠다면 나중에 갔을 때 방긋 웃게 되지 않을까요? 잠금 해지 통해서 중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종목까지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박철순 파이낸셜 리서치 대표와 함께 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번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할 때마다 시작이 좋은 것 같아서 네. 오늘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먼저 오늘 AS 전략부터 함께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게임 섹터 내에서 시프트업 나와 있습니다. 시프트업이 사실 뭐 잘 가다가 최근에 조금 고꾸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장에서 3%대의 오름세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생기고 있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시프트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시프트업이 소개드린 이후에 단기에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는데 한번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틀 전에 스탁옵션 행사로 인해서 추가 상장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오버행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이 출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변동성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다시 저점 만들고 반등이 연 이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도 역시나 매수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니케 중국 출시 그리고 니케의 신규 업데이트 버전이 출시되는 부분들 그리고 6월 달에 또 한번 스텔라 블레이드라고 하는 PC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1분기 대비했을 때 주가와 그다음에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왔을 때 저가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그때를 미리 대비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아직 접근 못하신 분들 기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헤드라인 통해서 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볼 텐데요. 어떤 헤드라인일까? 환율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항공 그리고 여행주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항공주들도 회복할 것이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고 여행주는 뭐 예전부터 꾸준히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봐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대표님? 일단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대외 환경이라든지 매크로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적용이 되고 있는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주도 섹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특히나 여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사실 뭐 1,500원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 떨어지면서 7개월 저점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 특히나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율이 지금 원화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구매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도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항공사에서 6월부터 유료 할증료를 인하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비행기 총 가격, 예를 들어 여행 갈 때 들어가는 비용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매자들,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갈 수 있고 여행 상품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7월부터 시작해서 여름 성수기가 도래를 하기 때문에 여행 패키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6월은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6월 초만 해도 사실 뭐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행을 가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연 수요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 때 기대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이들 직장인분들 기대하실 것 같은데 추석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이번에. 하루만 붙이면 한 10일 가까이 쉴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아마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행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기대 요소가 많다는 점을 초점 맞추셔서 여행주도 계속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점 기억해 보면서 어느 종목을 골라야 할지 그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행주와 항공주 그중에 어떤 종목일까요? 여행주 모두 투어 나와 있는데 투자 포인트도 두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상저하고
매수 타이밍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상저하고 하반기 조금 더 기대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상저하고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작년보다 사실 모두투어라든지 여행주들이 뭐 비상계엄이라든지 항공기 결함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어왔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부터 시작해서 휴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했을 때 여행객 수요가 더 많이 늘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중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연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많이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 패키지 상품도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투어라든지 뭐 하나투어라든지 대표적인 여행사들의 어떤 패키지 상품 수요 확대로 인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당연히 실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두투어를 갖고 나온 이유는요. 하나투어 대비했을 때 실적이 어떤 성장폭이 더 클 걸로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가 4배 이상 급증할 걸로 보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가 90% 가까이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성장폭을 봤을 때는 모두투어가 가장 매력적이어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행주 내에서 모두투어가 가장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포인트에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는 키워드를 주셨거든요.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쯤 잡아봐야 할 텐데 가격 밴드까지 함께 엮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이 여행주에게 악재로 작용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들어서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전고점 위에 완벽하게 안착을 했기 때문에 전고점 저항을 이제 뚫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적인 강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도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요. 공매도 비중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말은 공매도 투자자들도 지금 이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공매도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두투어가 오늘도 1%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월 말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그려나가고 있는데 우선 목표가 15,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700원 수준으로 잡고 대응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통해서 또 새로운 기회 포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에너지 관련한 이슈입니다. 에너지 3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대선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몇 달 뒤부터는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지금 에너지 3법은 사실 올해 초에 이제 국회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전력망 확충법입니다. 당연히 이 국가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력기기,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해상풍력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상풍력을 건설할 때 인허가가 좀 간소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고준위 방폐장법인데 이게 이제 시행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도 원전주 워낙 또 모멘텀이 많지만 이런 국내 정책적인 지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에너지 3법 때문에 봐야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 초고압 직류 송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초고압 케이블, 그다음에 변압기 등등등 지금 전력기기, 전선, 그다음에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풍력 모든 종목들을 다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모든 쪽을 다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댓글에 누가 되든 이쪽 에너지, 뭐 신재생이라든지 그쪽은 다 봐야 된다라고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 골라봐야 되잖아요. 어떤 종목일지 LS 에코에너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LS 에코에너지는 약간 선물꾸러미 같은 종목인 걸로 알거든요.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사업 다각화, 호실적 전망.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들어볼게요. 에너지 3법 방금 설명드리면서 이게
사실 아까도 댓글에도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사실 여야 막론하고 누가 당선이 되건 이쪽은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LS 에코에너지를 갖고 나온 이유는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업을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회사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베트남 쪽에서 상당히 강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유일하게 생산, 시공, 설계 이 모든 것들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력 및 통신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초각 케이블 그리고 통신선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력 케이블 같은 경우도 올해 첫 수출했을 정도로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미국의 LS 그린 링크와 협업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해저 케이블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이 확인이 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실적도 한 단계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히토류 사업인데 사실 지금 미래 첨단 산업에는 이 히토류가 핵심 소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할 때 미국이 관세를 때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중국 쪽에서는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국이 히토류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통제를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도 전체 시장에서 한 18% 정도를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히토류 강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LS 에코너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년 넘게 지금 베트남 시장에서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와 그다음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을 제외하고 베트남이 이 히토류 공급망에서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게 LS 에코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의 해저 케이블 모멘텀 있고요. 그리고 히토류에 대한 기대 포인트까지 짚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실적인데 최근 실적을 살펴보니 꾸준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 라인까지 함께 설정해 주실까요? 네, 항상 매주 소개드리는 종목들이 일단은 수익이 안 나오는 기업은 거의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뭐 단기 테마주를 소개드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실적 성장을 확인하고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베트남 시장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대표적인 태양광과 풍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캐시카우 사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큽니다. 최근에도 한 450억 원 규모의 베트남 수주를 따냈을 정도로 수주 잔고도 계속 꼬박꼬박 채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사업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거의 60%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들을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만큼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하고 있는 게 바로 LS 에코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도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대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타이밍 잘 잡으면 매수하기 참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 밴드는요? 네, 가격 밴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한 차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상단의 매물 저항을 좀 고려해서요. 목표가는 8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6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3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LS 에코에너지 일단 88,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주셨는데 엄청 높게 봐주신 거네요? 한 번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88,000원이 맞는데요. 근데 손절 라인은요. 2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88,000원, 그리고 손절가가 26,000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해 주시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플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